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68일차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나무 뿌리를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이 발가락, 약지 발가락이 지금 좀 많이 부어 있어 가지고 그 접질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 맨발 걷기가 용이치 않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이 방송으로 이렇게 대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2부 영상을 찍고 이제 하산하는 길에 갑자기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빨리 오라고, 엄마 지금 성당 가야 되고 자기도 지금 가야 되니까 동생 봐야 돼서 빨리 와라. 안 그래도 내려가고 있는데 빨리 오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더 급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 황토길을 좀 젠 걸음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좀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그 노고산은 유독 이렇게 나무 뿌리 그런 것들이 조금 많잖아요. 일반 그 돌멩이도 많고. 옛날에 제가 돌멩이를 한번 걷어차가지고 가운데 발가락이 이렇게 타박상 입은 적이 있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약지 발가락이 그 나무 뿌리에 걸려서 이제 접질렸거든요. 빨리 내려오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급해져가지고 내려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 뒹굴림? 그 모습을 아무도 안 봤기 망정이지 저는 아프지만 이걸 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쪽팔려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을 부여잡고 집에까지 이제 막 어떻게 온지 모르게 이제 왔는데, 제가 맨발 걷기를 이렇게 주의해서 걸어야 된다 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오히려 제가 이 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가락 접질리는 현상이 지금 오게 돼서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웬만하면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못 가겠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이렇게 걸을 때 약간 통증이 이제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제2의 심장을 지금 제가 다쳐버렸는데, 다쳤다기보다는 이제 타박상 정도, 뭐 산에 가서 제가 경치를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 68일차에서 멈춰가지고 69일차 이 황금 같은 일요일날 다쳐가지고 이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없어서 그 외로운 마음을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나마 대신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 막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 그 접질리는 정도여서 괜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간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 경험으로 얻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의사들,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나 고관절, 관절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매칭해서 이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발이 우리 몸에서 가장 피로가 빨리 오는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몸무게를 온전히 지탱하고 있는 게 이제 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이렇게 쉽게 쌓이는 그런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도 팍팍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다. 이제 그런 맨발 걷기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맨발로 걸을 경우에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운동 효과가 2배 이상 높대요. 제가 맨발 걷기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맨발로 걸어야 이 정상적인 보행 과정이 이루어져서 이 발의 뼈나 그 다음에 뭐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성장할 수가 있대요.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들이 직접 그 얘기니까 제가 저는 의사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얘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실제 의사들이 맨발 걷기를 해서 이렇게 발의 뼈나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골고루 그러니까 성장하고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아치형의 그런 발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감각신경의 이 향상과 신체 발달에 도움도 준다. 그래서 어릴 때 맨발 걷기를 시도하면 더 좋다 이제 그런 말도 해요. 맨발 걷기를 했던 집단의 초등학생들의 그 두뇌 건강이 훨씬 더 발달했고 이 신체 건강도 발달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 교과 수업이나
그 다음에 창의적인 체험 활동, 학교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나타났다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 맨발 걷기가 초등학생들의 그 뇌파, 두뇌 활동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발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해보니까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 손바닥, 발바닥 이곳은 뭐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걷게 되면은 발바닥에 많은 자극이 전해지면서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느끼셨잖아요. 특히 맨발로 걸으면은 비장, 뭐 신장 이런 쪽의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 비장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다들 고민 중에 하나가 탈모. 이 탈모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머리가 잘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보유하신 분들은 머리에 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 힘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이렇게 굵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계속 시험을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제까지 맨발 걷기 68일 했지만 저는 앞으로 쭉 꾸준하게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 내력상 제가 40 후반인데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50이 돼 가는데 머리에 새치, 흰머리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뭐 제가 염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런 쪽 보이시죠? 이런 옆쪽 이런 데 보면 새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미팅 그런 거 할 때 진짜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더라고 뭐 제가 맨날 염색을 하고 막 그렇게 제가 몸을 가꾸고 제 모양을 가꾸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새치 같은 거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맨발 걷기에 하게 되면 이 비장과 신장의 기능 향상으로 어떤 그 새치도 다시 없어지고 검은 머리가 난다. 실제 그런 그 치유 사례, 그런 경험 사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지금 저도 시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뭐 맨발 걷기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뭐 계속 흰머리는 많이 나고 있긴 해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하면 어쨌든 이런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M자형 그런 탈모, 그 다음에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그런 그 탈모들이 이제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좀 드시고 이제 머리카락 힘 빠고 그 다음에 탈모 진행되고 그러면 정말 내가 이제 나이 먹는구나 그런 비참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어쨌든 탈모 예방 그런 거에 효과가 조금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뭐 검증이 조금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장과 소장이 맨발 걷기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건강해진다. 그 건강해지면 건강해진 거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두께 이런 것들이 평상시보다 더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지금 효능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냥 저는 뭐 그걸 그런 기대를 하고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 건 아니고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맨발 걷기가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이제 양극을 띠고 있다고 하면 땅에는 음극의 어떤 그 전하를 띠고 있어서 이런 자유전자가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음극과 양극이 탁 만나게 되면 그게 이제 맨발 걷기거든요. 자유전자를 받아서 이 활성산소가 중화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 맨발 걷기 어싱 접지 이론이라는 건데, 저도 이제 맨발 걷기 한 60 며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과학적인 이론을 아예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그게 이제 연구들이 그 이론화되고 그게 이제 정립이 돼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이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옥매트 팔 때 이 옥은 어디에 좋습니다.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그 전에 내려온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론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현재 그런 연구들이 그 얘기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의 이런 효능들을 조금씩 이렇게 믿게 됐고, 이미 일부 의사들도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확실하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효과가 많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접지를 하게 되면은 이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한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뭐 우리 몸에 사실 그 혈액이 끈적하면 그게 이제 혈전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혈전은 몸에 이 혈관을 막히게 해서 나중에는 피를 안 통하게 하고, 그러면 심장이 막히거나 이 뇌가 막히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람이 죽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혈전을 이렇게 막아주고 혈액 속에 있는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막 밀어내는 그런 힘을 만들어 줘서 이 혈액을 묽게 해준다는 이제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가 있어요. 그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일부 의사들이 이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은 지방 패드, 그러니까 발바닥이 얇아진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같은 것들이 쉽게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없잖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 밑창이 그 체중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그 체중의 부담이 뒤꿈치에 바로 오기 때문에 뭐 지간신경종, 종자골염, 이런 것들의 이런 족부 질환에 노출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체중이 바로 그렇게 전달되니까 발목이나 무릎, 허리, 척추 이런 것들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어떤 의사는 흙바닥에 세균이 우리 몸 피부에 닿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염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할 때는 좀 조심해라. 그 다음에 또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그 상처 부위에 감염이 있어서 이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이 맨발 걷기가 나빠서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맨발 걷기는 하세요.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시다가 주의를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투병하시거나 아니면 이 생활 질병이 이렇게 몸에 이미 이제 많이 굳어서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젊었을 때 지켜야 나중에 늙어서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겠지만, 대부분 지병이 있어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면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이 심장에도 좋고 두뇌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되니까 여러모로 좋고 면역력도 챙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내 암덩어리를 맨발 걷기 하면서 얘네들이 제거되겠지,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간혹 그 의사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주의, 그러니까 주의사항, 그런 주의점들, 그런 것에 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맨발 걷기 제발 산에서 뛰면서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발바닥 패드, 그러니까 발바닥이 좀 얇아져서 이렇게 맨발 걷기가 용이치 않으면 최대한 어떤 그 디뎠을 때 말랑말랑한 그런 흙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을 맨발 걷기를 하시면 충격이 조금 덜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 상처 잘 보시고 저녁에 그 다 하신 다음에 꼭 과산화수소나 그런 세척 할 수 있는 그런 용액으로 발바닥 세척해 주시면 훨씬 더 맨발 걷기 하고 나서도 내가 이제 세척했으니까, 소독했으니까 깔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저도 그랬고요. 지금 다들 산에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러 다들 가셨겠네요. 아유, 부러워 죽겠다. 저는
집에서 지금 육아하고 있어요. 맨발 걷기를 못하니까. 원래 이 시간대쯤 되면 이제 한참 이렇게 하고, 자, 맨발 걷기 69일차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왜 그때 하필 전화를 하냐고. 안 그래도 내려가고 있는데. 내일까지 제가 아프지는 않을 것 같고, 내일도 조금 아프긴 할 텐데, 내일은 이제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조금 요양하고, 그러니까 다쳐서 아프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제가 다쳤을 때 제약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제 몸 관리와 간수를 잘 해야겠다. 저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몸 관리, 간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69일차 인사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